대체로 맞습니다. 네, 말로 싸움의 해법을 열어보는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첫 코너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홈코너에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삼선 국회의원 출신 두 분의 깊은 내공을 바탕으로요, 오늘 치열하게 맞붙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조금 전 영상으로 보셨죠. 여야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이야기 한번 두 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또 언론들이 그래서 이거를 어떤 얘기냐, 대선 불출마 선언하는 거냐 했더니 또 그건 아니다. 이게 참 뭐 여의도 문법, 정치인의 말,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먼저 좀 해석 좀 해주시죠. 2년 전 전당대회가 있었을 때, 예. 그 당시에 박영선 의원, 김부겸 의원 등등이 거론됐었죠. 예. 그 당시에 김부겸 의원 보고 당대표 나가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죠. 다음에 대구에 가서 또 출마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 이 당 대표가 돼갖고는 계속 대구의 정서와 어긋나는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예. 그래갖고 다음에 대구에서 당선이 되겠느냐 예. 하는 이제 판단 끝에 결국 접었어요. 예.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당대표가 안 됐어도 대구에서 이번에 이제 쓴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길과 김부겸 이번에 의원이 걸어온 길에 차이점을 사람들이 지적을 할 때, 예.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사람들한테 가서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치열하게 싸우고 자기를 던져서 결국 부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게 하고 정부도 자기를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예. 근데 김부겸 의원은 가서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믿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결국 그것이 자충수가 아니었느냐. 예. 하는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 넓게, 예. 더 크게 전 국민을 상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로지 대구 시민들만 상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심판을 받았다. 예.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지 못해서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그 상태에서 이번에 대선 갖다 나가는 것이 과연 길이 열리겠느냐. 예. 차라리 다음 대선에 어떤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갖다 함으로써 다음 이 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또 기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지난번 어떤 그 과정을 갖다 복귀하고 더 크고 넓은 길을 제시하면서 다음 정권에 크게 기여하고 그 다음을 바라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해석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예. 야당의 시선에서는 저 김부겸 전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세요? 사실 김부겸 의원의 저 말씀은 지금 이낙연 의원이 의원이죠. 예. 예, 7월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 그래요? 그 뭐 복잡하게 이야기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주 간결한 메시지예요. 예.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도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좀 어려운 지역인 영남권에서 그래도 정치적 기반을 갖춘 사람으로서 훌륭한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죠. 예. 저런 사람이 이번에 전당대회 이제 후보로 자기가 출사표로의 의지를 가지면서 네네. 자기는 임기 2년 채우겠다. 예. 이 말은 즉 이낙연 의원이 7월 전당대회에 당신은 나오지 마라. 예. 그 이야기예요. 네. 7월 전당대회에 본인이 나와가지고 당대표가 되면은 7개월짜리 당대표 그거 왜 하느냐. 이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예. 재작년에 이제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고쳐가지고 당권 대권 분리선언을 했잖아요. 예. 이 지금은 당헌 당규에도 안 맞다. 그 메시지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메시지에 제일 고민하는 사람이 아마 이낙연 의원입니다. 네, 이낙연 의원의 이제
이렇게 출마할까 막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잖아요. 당연시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낙연 의원이 그렇다면 김부겸 의원을 좀 의식해서 당권을 도전을 안 하느냐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이낙연 대선에 근거해서 이낙연 의원이 당권 도전한다고 하면 다른 주자들이 접을 걸 기대했는데 오히려 다른 주자들이 연합을 해서 당권 대권 분리 정신에 맞는 행동을 하라 하고 압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달 동안 이낙연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돼서 한 일은 오직 그 국회의원들 만나갖고 내가 이번에 출마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고 묻는 것, 네. 반복해서 묻는 것으로만 비춰졌어요. 예. 사실은 대선으로 향한 길은 굉장히 험난하고 또 길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얼핏 봐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만 사실은 그는 초기 문재인 정부 초기에 2년 국무총리 그 어떤 그 반사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것이죠. 자기의 아젠다로 자기의 의제로 국민들과 함께 정치적인 어떤 그 슬픔과 또 기쁨을 같이 하면서 어떤 그 살아온 그런 어떤 진정한 기간이 있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봐요. 지난 2달간을 돌이켜보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당권 도전도 중요하지만 정말 앞으로 대권으로 간 그 길에 있어서 내 아젠다가 뭐냐, 내 의제가 뭐냐, 정말 우리 국민들하고 그 2년 후에 펼쳐질 5년에 대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저는 근본적인 자기 질문을 갖다가 하는 것이 예. 지금 당권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경유해서 가느냐, 직접 가느냐 하는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낙연 의원의 추후 행보는 그럼 어떻게 될지 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지만은 예. 흔히 말하는 대선 후보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의원이죠.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아니 뭐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서 차기 대선에서 제일 유력한 고지에 올라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뭐 이 사람 입장에서 민주당도 당권 대권을 분리를 하고 저희 미래통합당도 당헌 당규상 민주당은 1년 전이지만 우리는 1년 6개월 전부터 당권 대권이 분리되는 거예요. 예. 이거 왜 그랬습니까? 대선 후보가 되는 사람이 당권까지 잡으면은 이거 줄 세우고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사당화 시비가 일어나요. 예. 예.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불공정 경선에 대한 시비가 여실없이 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지금 의원이 민주당 7월 전당대회에 나서겠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더불어미래연구원의 소속 멤버 의원들도 이거는 뭐 한마디로 조기 대선 레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김도관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당 운영의 원칙과 책임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뭐 선택지가 아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반발이 있잖아요. 예. 예. 이름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낙연 의원이 7월 전대회에 본인의 뜻을 세운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줄 세우기 시비 그리고 이 사당화 시비 네. 네. 또 대선 경선의 불공정 시비 예. 그리고 조기 대선 레이스가 펼쳐짐으로써 흔히 말하는 친문 인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받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조기 레임드까지 고민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의원의 7월 전대에 나오는 것은 지금 청와대 인사들도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 제가 어제 홍영표 대표를 네. 같이 점심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양반이 지금 출마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 홍영표 대표가 누구예요? 같이 저랑 원내대표를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사람이 지금 출마를 강행한다는 뭐 거. 확인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이낙연 의원이 당선 후 여러 의원들 만났을 때 이런 조언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역대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 볼 때 당대표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없다. 당대표라고 하는 길을 다 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걸 통해서 지지 기반을 넓힌다는 생각보다 당대표로서 자기 능력을 검증받아라 하는 조언을 많이 했다고 해요. 예. 굉장히 뭐 솔깃한 얘기일 수 있죠. 근데 그 반면에 당대표 안 하고 대통령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 그러니까 당대표라고 하는 길이 꽃길도 아니고 또 굉장히 험난한 길일 수 있지만 일단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혹이긴 하죠.
조직 기반을 다진다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어떤 당의 조직 기반을 활용하기보다는 그 혼을 사는 것, 국민들의 혼을 얻는 것, 이런 길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뭐 당내에서 전당대회 연다고 견제론도 나오고 논란도 나오는 게 그만큼 대권주자가 많으니까 그런 걸 텐데, 최근에 뭐 기본소득 관련해서 뭐 존재감 드러내는 뭐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전 의원, 저희 그래픽에 준비도 못한 이제 정세균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등등등 여권의 대선주자가 너무 많은데, 김성태 의원님 부럽죠? 예. 뭐 아무래도 집권당이니까 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모양새인데 네네. 뭐 부자 몸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틀림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뭐 저희 당이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어서 가장 이런 큰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총리, 뭐 예. 이낙연 후보, 그러니까 향후 우리 국민들이 이런 핵심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이슈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런 깊은 고민이죠. 그게 네. 기본소득제고, 뭐, 전국민 고용보험제,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요 근래 가장 이제 박원순 시장이 좀 빈곤하잖아요.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실제로 재산도 빈곤해요. 예. 예. 이분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갖다 들고 나오니까 예. 그거는 맞는 이야기다. 예. 이거는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대신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그 강력한 입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국가 재정상 지금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 될 수 없다. 예.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죠. 예. 이게 뭐냐?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조금 등에 얻고 싶은 그런 심정이 예. 표현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 한 말씀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김종인 대표의 기본소득제가 잘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선 청년 정당이 돼야 한다. 라떼 정당 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기본소득제처럼 좌파 이슈를 갖다가 자기 이슈로 만드는 운동장을 넓게 쓰는, 그물을 넓게 던진 걸 해야 한다. 그다음에 광주 5.18 정신을 강령에 포함시키는 등 동서화합에 힘써야 한다. 그 세 마디를 압축하면 청운동이에요. 네. 청년 정당, 운동장 넓게 쓰기, 동서화합. 네. 반면에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요,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전국민 고용보험제 기본소득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그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제이노믹스가 혁신 성장하고 소득주도 성장하고 공정경제,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잘못 잡았잖아요. 예. 소득주도 성장이 제일 앞서갔잖아요. 혁신 성장이 뒤따라갔잖아요. 사실 예.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우를 범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반면에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제든 기본소득제든 사실은 혁신 성장,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고 예. 또 우리가 재원이 조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그 우를, 그 데자뷰를 갖다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사동을 해야 한다. 신사동이 뭐냐? 그러니까 뉴딜, 예.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새로운 신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사는 혁신 성장, 4차 산업혁명. 예. 동은 이제 지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체. 네. 그래서 그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이 보폭을 못 맞춘 대잡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신사동을 해야 되고 예. 미래통합당은 청운동을 해야 한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뭐 야권이라고 해서 뭐 대권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벌써 몸을 좀 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수성을에 굳이 출마한 것도 2022년도를 향한 마지막 꿈이고 출발이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게 저희 이제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입니다.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의한 승리입니다. 나는 내 50좀 넘는 인생, 내 평생 중에 가장 치열한 2년을 살아야 되겠다. 네, 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뭐 대권주자 되겠다는 사람이 있지만 확실하게 부각된 사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 뭐 이거 상대가 있는 싸움이니까 대선이라는 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위협적인 분 있으신가요? 김성태 의원님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뭐 응원을 하고 김종인 싶은데 비대위원장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부각되는 사람이 없다는데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절대 뭐 유력 대선 주자들 뭐 사단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다 해가지고 너무 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성태 의원님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데요. 아이 뭐 좀. 아니시군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여전히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대선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예. 사실 정치는 동지를 많이 만드는 기술 같지만 적을 많이 만드는 기술이기도 해요. 누구입니까? 트럼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적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 혐오하는 사람들이 뭉쳐질수록 자기의 아젠다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예. 이렇게 선거를 치는 방법이 있고 그물을 넓혀쳐서 중도층을 확보해서 선거를 치는 방법이 있어요. 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경우죠.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갈라치기를 하려고 해요. 특히 홍준표 대표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근데 지금 보수와 진보의 지형이 운동장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사회의 신주류가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아까 청운동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장을 바꿔 쓰고 그물을 넓게 쳐야지만 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청년 대표, 청년 주자, 젊은 사고, 지금 40대, 50대, 특히 3040 가면 거의 미래통합이 절멸이잖아요. 이 3040을 당해서 그물을 넓게 던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분이 미래통합당의 차기 유력한 후보가 될 거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과거의 패턴에 익숙해져 갖고 갈라치기로 다음 대선을 치르려고 한다면 결국은 다음 대선은 민주당의 승리로 갈 것이다. 네, 김성태 의원님께 이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무성 전 의원이요. 최근에 공부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뭐 킹메이커가 되려고 하느냐, 뭐 아니면 직접 대권도 뭐 도전 의사를 가진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상 마포에 있는 그 현대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마포대교 건너가기 전이죠. 네. 그곳에서 이제 전 현직 의원들 한 50여 명이 네. 저희 미래통합당의 지상 최대 당면 과제는 2022년 4월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는 3월입니다. 3월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는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네네. 그 이기는 후보는 하루아침에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 마포 포럼은 뭐 첫째도 두째도 다음 대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김무성 뭐 전 대표 같은 경우 자신이 뭐 거기에 대상이냐. 우선 이 사람은 그 본인의 사심은 확실하게 내려놓고 첫째도 두째도 이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전국에서 우리가 사람이 모여가지고 가장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대선까지 2년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여야의 대권 주자 대열 앞으로 어떻게 꾸며질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